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적계획법을 활용한 기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타일링 1과 타일링 2입니다. 동적계획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순서를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서 1,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된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 dp에다가 저장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d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야 됩니다. 순서 2, 정의한 dp를 활용하여 관계식, 즉 점화식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한 점화식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점화식을 설계하거나 정의를 새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점화식을 설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동적계획법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실전 문제입니다.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입니다. 백준 온라인의 문제를 기반으로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 번호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타일, 2 곱하기 1 타일, 즉 크기만큼의 그 타일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을 살펴보면 첫 줄에 n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즉 가로 길이의 크기를 주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출력은 이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17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전에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동적계획법에서 리스트 dp를 1차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리스트 구조를 1차원으로 할지, 2차원으로 할지 또는 3차원으로 할지는 dp에 저장할 값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체로 1차원은 이전에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동적계획법에서 리스트 dp를 1차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리스트의 구조를 1차원으로 할지, 2차원으로 할지, 3차원으로 할지는 dp에 저장할 값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로 1차원은 중첩되지 않은 반복문이 사용됩니다. 즉 반복문이 한 개만 사용된다고 하면 2차원과 3차원은 반복문이 2중 또는 3중으로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반복문을 중첩하여 사용한다면 입력되는 수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dp를 정의할 때 고려사항인 문제의 요구사항을 dp를 dp를 정의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로 돌아가 dp의 정의를 해봅시다. 화면에서와 같이 빈칸에 두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화면을 멈추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해 보셨나요? 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DPI는 2 곱하기 I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이다. 정의를 보니 너무 쉽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어려워지면 DP의 정의는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 점화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 곱하기 n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곱하기 1 크기의 타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서 방법 1을 보면 1 곱하기 2 타일을 맨 오른쪽에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남은 직사각형의 크기는 2 곱하기 n-1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1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방법 1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DP의 n-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도 봅시다. 이번에는 1 곱하기 2의 타일을 맨 오른쪽에 2개를 채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은 직사각형의 크기는 2 곱하기 n-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의 경우의 수와 방법 2의 경우의 수는 채우는 방법이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의에 따라 DPI의 점화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이 생각하면서 관계식, 점화식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워보셨나요?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I는 DPI-1 더하기 DPI-2. 너무 간단하죠? 아까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과 동일합니다. 이제 설계한 점화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sys의 set recursion limit라고 하는 것은 재기 호출을 횟수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넉넉하게 10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변수 n은 사용자에게서 입력의 값을 받는데 즉 2 곱하기 n 크기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리스트 DP는 1차원 구조로 0으로 초기화합니다. 다음 함수 f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기저 사례입니다. 탈출 조건이죠. i가 1일 때는 1을 반환하고 i가 2일 때는 2를 반환합니다. i가 1이라는 것은 채워야 할 직사각형의 크기가 2 곱하기 1의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i가 2일 때는 2 곱하기 2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반환값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저사례와 관련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외의 코드는 이전 시간에 했던 그 코드와 동일합니다. 다만 결과값에 대한 조건이 17,000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점화식을 17,000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는 코드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식 동적계획법으로 해결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향식에서 설명한 기저사례와 같이 dp의 1은 1, dp의 2는 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활용하여 아까 만들어둔 점화식을 바탕으로 dp3과 dp4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를 나누는 것도 아까 하향식 동적계획법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향식 동적계획법은 재기함수, 상향식 동적계획법은 반복문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 곱하기 n 타일링 2라는 문제이죠. 아까와 다른 것은 여기에 2 곱하기 2 타일의 크기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력의 크기는 입력의 크기는 첫 줄에 n이 주어지고 n은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는 것이고요. 출력은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17,000로 나누는 것과 아까 문제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p를 정의하고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는 아까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의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타일 1 곱하기 2의 타일과 2 곱하기 1의 타일도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 곱하기 2 타일을 활용하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조건도 활용해 보아야겠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n-2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에 2 곱하기 2 크기의 타일을 맨 오른쪽에다 붙이면 남은 직사각형의 크기는 2 곱하기 n-1이 됩니다. 이를 채우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을 확인하면 기존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 두 가지 외에 2 곱하기 2 타일을 활용하여 채우는 방법의 수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n의 타일에 있는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총 3가지가 되겠죠. 이를 점화식을 활용하여 dp의 i는 dp의 i-1 더하기 dp의 i-2 곱하기 2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향식 동적계획법의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와 달라진 것은 함수 f입니다. 기저사례에서
i가 1일 때는 1을 반환하는데 i가 2일 때는 이번엔 3을 반환합니다. 왜 그런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라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있고, 세 번째 방법은 2 곱하기 타일을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저사례, 즉 2 곱하기 2 직사각형의 크기를 채우는 방법은 총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코드들은 첫 타일링에서의 코드와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곱하기 2, 즉 2 곱하기 m-2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상향식 동적계획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가 2일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i가 3으로 설정한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코드는 첫 번째 타일링 문제에서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링 문제를 활용하여 동적계획법을 정의하고 설계해보고 상향식과 하향식 동적계획법을 각각 프로그래밍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